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 럭비 국가대표 안드레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엔터 전문 변호사 수은과 함께 지금부터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인 안드레진은 피지컬 100, 아는 형님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저도 유퀴즈에 출연하셨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옛 연인을 강간 폭행한 사건인데요. 안드레진이 196cm에 100kg이고 럭비 선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고 그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안드레진과 6개월 교제를 했던 전 애인인데요. 그는 전 애인과 헤어진 후 전 애인의 집에 옷을 두고 왔다는 핑계로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전 애인이 너가 싫다 라고 거부하니 전 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화장실로 피신을 해서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요. 안드레진은 화장실 문을 부수며 여성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박살내고 달아났다고 해요. 근데 알리바이는 또 필요했는지 도망친 후 전 애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이 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했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냥 감정적으로만 봤을 때도 정말 좀 소름 끼치고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전 애인은 안면 피하 출혈과 뇌진탕 등 여러 상해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와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이었는데요. 그 1심이 파기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이 참작이 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부과됐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휴대전화 몰수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MBC 보도를 통해서 당시 CCTV가 공개됐었는데요. 저도 봤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나체 상태의 안드레진이 앉아있는 전 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 애인이 이 과정에서 만지지 말라, 싫다, 그만해라 라고 저항을 했는데 안드레진은 피해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수차례 폭행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런 위협을 하고 화장실로 대피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안드레진은 옷을 입고 그 후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전 애인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던져서 망가뜨리고 화장실 문을 파손한 점은 재물 손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굉장히 큰 감형이 되는 양형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랑 대부분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사실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1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큰 금액이 합의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재판부에서 과연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히 10만 원 줬다 이러고 합의했다란 피해자한테 돈 줬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합의됐는지까지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진은 말씀드렸던 알리바이성 문자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전 애인 집에 설치된 홈캠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돼서 그의 무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안드레진은 결국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피해자 대리인으로 접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CCTV나 그런 피해 영상 같은 자료가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고 가해자의 그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피해자의 그런 절박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사실 성관계라는 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인데 대체
폭행을 해서 이 정도까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난 뒤에 그 행위를 이어가서 하고 싶다는 것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욕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는 양형 사유를 들면서 반성하고 있다 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으로는 정말 그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게 낫지, 그 휴유증이나 그 피해가 금전적으로도 사실 얼마를 준다고 해도 보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나머지 중에서 가장 보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이 고려돼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데이트 폭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굉장히 심한 이런 범죄 행위를 당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게 되는데, 인지하시고 나서는 고소를 결심하시기가 이미 그 뭐랄까요, 가불관계랄까요? 그 관계 속에서 힘의 차이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시기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 피해자가 굉장히 무서워해서 받아주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살인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리를 할 때는 그런 피해자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해자랑 분리된 상황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 송과 함께 안드레진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